안녕하십니까. 쉼터택시 전액관리제가 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다시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란 말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누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조와 또 거기에 걸맞게끔 사업자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어김을 해서 택시기사 여러분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법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벌과금이 벌칙 과태료가 물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과자가 됩니다. 그 벌로 들을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전과자가 된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는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보십시오. 수입에는 세금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에는 그 수입에 준하는 이러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수입에 세금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입을 어디만큼의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 1일 13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가 아마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8시간에 해당하는 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중국 우한 폐렴이죠. 폐렴입니다. 폐렴. 중국 폐렴, 우한 폐렴입니다. 코로나 폐렴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사람 헷갈리게 시리.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폐렴이라고 하는 것.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지금 폐렴에 의해서 지금 초빈상에 걸리다시피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운전을 안 돼. 내비를 켜가지고 가는데도 그 안전문자를 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됐다가 누가 어떻게 됐다 그거 가서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어디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문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자를 보내는 게 택시기사가 어떻습니까? 내비 찍어 가는데 그 번쩍 떠가지고 길을 못 보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눈과 손이 그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확인을 눌리게 됩니다. 눌리는 거 보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도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전문자가 아니라 이건 무슨 교통사고 유발하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3단계 붙으면은 사람 식당이고
술집이고 뭐 노래방이고 모두 다 문을 닫았어요.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낮에보다 밤에 일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립니다. 사실은. 왜? 밤 12시가 넘으면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그 수입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 전액 관리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액 관리제는 산학금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산학금을 정하면 안 되고, 전액 우리가 근로를 하여서, 영업 근로를 하여서 손님, 승객에게 받은 이 택시 요금을, 전액을 회사에다가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고, 그리고 그 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시기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택시회사에 일하는 여러분 택시기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요. 택시기사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택시회사에 일하면은 택시기사가 더 어려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택시회사가 자기네 수입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택시 좀 타달라고 어디 광고 낸 적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참 친절하고 우리 회사가 참 차가 깨끗하고 택시 기사들이 정말로 친절해서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선전한 적 한 번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왜? 법을 위반하면 되니까. 어떤 법?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 되는 겁니다. 전액 관리제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택시회사는. 그러면 택시회사는 수입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가 산학금 제도입니다. 그 산학금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기사들은 나가서 그 산학금을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손님들한테 얼마나 사람으로서의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욕적인 일들도 얼마나 일어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손님도 있죠. 전액 관리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 택시기사들의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 형편에 따라서 대우를 받습니다. 이 사업,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돈에서 여러분의 능력의 돈을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 사회에서 기껏해가지고 택시기사들이 공짜 배기는 좋아해가지고 식당에서 택시기사들 가면 500원씩 깎아준다고, 그게 좋다고 희낙낙거리니 그거 가서 밥 먹는다고. 그런지 그 거지 아닙니까? 거지. 500원 정도 깎아주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거지 행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당당하게, 우리도 밥을 먹으면 당당하게 요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생활을 하고 떳떳한 생활을 해야지. 왜 거지 같은 밥값이나 깎아주는 하나의 그 동양받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면요, 투명해집니다. 택시가 투명해지게 돼 있어요. 뒷돈을 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명해지니 수입이 어느 만큼에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업자들이 어떠만큼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얼마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입니다. 이 공익사업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하면은 회사가 어떻게 탄압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택시 회사는 사실상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운수종사자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에게 운송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것이 법 몇 조에 들어있느냐. 법 몇 조에 들어있느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 몇 조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사실 보자. 이게 몇 조에 들어있냐. 여기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해놨습니다.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의 국토부령에 의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 차량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또 보면은 그 법령을 제가 지금 찾아놓질 않고 그냥 머리 들어있는 거로 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기록 장치에 의해 가지고 전액 관리제를 하질 않게 되면은 여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칙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벌칙 규정이 전액관리제 위반, 즉 전액을 회사에서 받지 않는다. 전액을 납입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전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납입을 하지 않고 위반을 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령 제44조로 했죠. 제44조에 의해서 벌칙으로 해서 과태료가 1차 사용자가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000만 원, 4차 감차가 됩니다. 택시가 감차가 됩니다. 택시가 많이 보유했으면 많이 보유한 대로, 작게 보유했으면 작게 보유한 대로 비율에 따라서 감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차가 한 대, 두 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5대 정도가 되겠죠. 그에 되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법인 택시를 얼마를 합니까? 4,000원짜리 4, 5, 20. 4, 5, 20. 얼마입니까? 2억 되겠네, 2억. 예. 약 2억의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자들이 전액 관리제를 안 하면은 그런 벌칙을 받게 됩니다. 또 운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운전자가 위반을 했을지는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4차는 자격증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 자체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 일을 할 수 없도록, 예, 그런 하나의 일이 만들어지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액관리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불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봐보세요. 해봐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놨습니까? 5시간 40분 해놨어요. 5시간 40분만 하면 돼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지금의 임금보다 더 많아요. 산업금이 없어요. 산업금이 없단 말입니다. 산업금을 정하면 위반이에요. 산업금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근로자들, 택시 운전자들한테 충당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충당하면 안 돼요. 충당시키도록 만들어 놓는 이자들을 이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조 이제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배임이 아마 해당될 겁니다. 아마도. 고소를 하게 된다든가 고발을 하게 된다든가 하면은 배임에 해당하는 이러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택시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 입으로 개혁됩니까? 입으로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것들입니다.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잊어서는 안 되지요. 거기다가 자꾸 막 덜쑤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법이 올해는 시행기간이 있고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한 20일 정도 오늘이 26일 정도 남았죠. 26일 넘으면 내년부터는 돼야 돼요. 내년부터는. 안 되면은 처벌받아요.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고 개혁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시간 40분 일하고 지금 현재 140만 원, 50만 원 받아가면 어떻습니까? 싫습니까? 그럼 일 더 하면 되죠. 일 더 하면 되잖아요. 예. 6시간, 7시간 일해가지고 그 돈 달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면 됩니다.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면은 그만큼의 일을 갖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휴게실에서 놀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봅니까, 그래갖고. 2021년도부터는 전액관리제가 답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투명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임금이 얼마를 받는지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정부에서 운송기록장치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제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를 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월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0만이라 했잖아요. 250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못하면 정부에서 돈 대주면 되잖아요. 여기 장소운輸사업법에서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정명령을 하고 정부에서 해라고 했는데서 일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 돈을 못 받습니까? 택시기사들이 공익적인 사업에서 사회에 헌신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발의 역할을 하잖아요. 발을 역할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지껏 택시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택시요금이 우리나라가 비쌉니까? 쌉니까? 가까운 일본에 가면 얼마를 봐요? 택시 함부로 못 타요.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괜찮은 중산층의 택시기사가 된다. 하루에 2~3명의 손님 태우는 게 낫다 아닙니까? 안 편합니까 그게? 그러고 월급 받고. 그럼 택시 요금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돈을 얼마를 대줘야 되겠습니까? 사회의 안전망이 됩니다. 안전망을 위해서 택시가 여지껏 헌신해 왔습니다. 그 헌신해 온 택시를 이제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들을 쌍거러지로 만드는 이러한 노조, 이 노조를 없애야 되죠. 사실은 노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런 노조는 산학금을 갖다 올려주는 이러한 노조, 산학금 제도를 고집하는 이런 노조, 기기 노조입니까? 뭡니까 저것들이? 택시기사들 권리를 가지고 뭐 하는 것들입니까 저것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나 내나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들. 조합에 대표된다고 의장이나 부자는 조합도 아닙니다 저게. 지역 본부지 노동조합으로서 신고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누가 대표로 신고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지. 서울 강신표 아닙니까? 대표가. 얼굴 한번 봤어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조로서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자, 이 전화가 자꾸 와서
전화를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일단 방송을 중지하겠습니다.